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외교적인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재진입의 주역인 황종국 주 유엔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출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축하 네, 인사를 많이 받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안보리 재진입이 11년 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섰는데 긴장은 그래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192개국 가운데 과반 이상인 180표를 획득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80표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단독 후보국이었기 때문에 선출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나라가 이기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긴장을 놓지 않았고요. 아, 사실 한국같이 이제 유엔에서 상당히 주요 국가, 좀 큰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특히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원칙과 어떤 견해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견제 세력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나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180개국 지지 정도를 이제 현실적인 목표치로 생각을 했는데 달성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게 세 번째인데 그렇다면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을까요? 예, 달라진 부분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고요. 어, 그 우선 몇 년 전부터 그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새 대결이 그 유엔 회의장 곳곳에서 다 느껴지고 그래서 세계 질서가 과거 한 몇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세계 질서가 상당히 흔들리고 지금 재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들, 그 압도적인 그 숫자적인 면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들, 그 작은 나라들이나 또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대단히 커지고 있어서 이 또한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위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력뿐 아니라 기술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측면에서 유엔 193개국 중에 10위권 내에 드는 그런 이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또 우리는 그 유엔과 같은 역사, 그러니까 7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유엔의 목표인 평화, 경제개발, 인권 이 세 가지 목표를 짧은 역사 속에 다 달성한 모범적인 모델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변화하고 있는 이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안보리를 다자 외교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주권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상위 권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한 국제사회에서 이 안보리는 상당히 독보적인 그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전 회원국 193개국이 15개 이사국에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을 위임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들을 전 유엔 회원국이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력 있게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권 국가들이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큰 외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진출을 위해서 수년간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국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안보리에 60여 개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 의제와 관계되는 분쟁 당사국들이라든지 주변 국가들 또 그와 관련되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에게 안보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안보리 이사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사이버 분야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사이버상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행동도 이어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이버 안보 네. 분야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지금 안보리에서는 사이버에 대한 어떤 국제법, 그러니까 사이버를 어떻게 그 사이버 위협을 어떻게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어떤 룰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강대국들 사이에도 갈리고 있고 또 이거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리진을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했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또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네. 이번에 주변국 좀 반응을 보면 안보리 재진입에 미국과 일본은 좀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1997년 이후에 한미일이 동시에 이사국을 맡게 됐는데 삼국 공조에도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한미일 공조는 대통령, 장관, 실무급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안보리 같이 이사국 활동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이 안보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미일이 같이 안보리에 있으면서 이것을 좀 더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미일의 폭넓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또 대사님께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중 갈등이 네. 격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한반도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결, 이 동북아의 지정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긴장 고조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양비론을 주장하는데 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양비론에 대해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설명을 잘 해나가고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해 나가고 하면서 좀 다이내믹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리 의제는 6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이제 북한 관련,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인데 이 60여 개의 의제, 다른 의제들 중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 또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또 찾을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가 안보리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협조와 동의를 구할 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보리라는 것은 원래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1년에 400회 이상의 회의를 하고 또 100건 이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협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외교적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그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사님, 그럼 끝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더 해주시죠. 제가 뭐 몇 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보리는 그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글로벌 현안들,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을 그 많이 상시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네. 이 안보리의 의사결정에 우리가 15분의 1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많은 그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에게도 직접 간접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역량에 맞게 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더 커지고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다양한 현안 논의에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종국 주 유엔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